네, 반갑습니다. TPA 소모임의 김필경입니다. 이렇게 녹화하게 된 것은 저희가 TPA 2022년 활동 중에서 여름방학에 프로그램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케치업을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에 녹화본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별도의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다른 영상들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 스케치업의 기초를 닦을 수 있을 테니까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을 열게 되면 이 창이 아니라 다른 창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이제 건축 미리미터 혹은 아키텍처 미리미터라는 항목을 눌린 다음에 설정해야 지금과 같은 진행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러한 화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지 툴 세트 아니면 큰 툴 도구, 큰 도구함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바에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영어로는 라지 툴 세트 아니면 뭐 큰 도구 모음 등으로 이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켰을 때 이제 왼쪽에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켜놓고 진행을 하셔야 이제 저희가 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도구들을 클릭해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클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축키도 존재합니다. 근데 단축키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화면이 있고요. 여기 단축키를 요약해 놓은 화면 중에서 라지 툴 세트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꼭 알아야 하는 기능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계속 단축키를 알려드릴 테니까 연습을 사이사이에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람 한 명이 있고, 그 다음 이 사람과 더불어서 X축, Y축, Z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이고 그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움직이는 것은 이제 펜 기능입니다. 펜 기능은 여기 위에 손 모양 혹은 왼쪽에도 손 모양이 있죠. 이걸 눌리면은 이제 드래그 했을 때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평행하다는 말은 이 시야에서의 평행함이지 이게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맞춰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정확한 시야가 필요하겠죠. 일단 그 시야에 대해서는 곧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정확히 평행한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이는 축도 뭔가 사람의 시야에서 보는 원근법의 기준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위쪽에 이제 카메라로 들어갈게요. 카메라로 들어가면 퍼스펙티브, 이게 원근법에 맞춰서 투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한 투시로, 평행 투시로 보이기 위해서 파랄 프로젝션 혹은 여기에 똑같은 항목으로 있는 것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해도 따로 축이 기울어지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각도가 안 바뀌고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른 단축키로는 Shift 휠 클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선택 도구인데 여기서 Shift 휠 클릭을 하면 똑같이 손이 나오죠. 그래서 이 Shift 다음에 휠 클릭을 한 다음 움직이면 똑같이 펜 기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형이 어떠한 형태를 띄었는지 보려면 이렇게 들어서도 보고 돌려서도 보고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rbit 기능입니다. 이제 오rbit 기능은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이제 각도를 돌리는 기능이고 위에나 왼쪽 밑에 펜 바로 옆에 있죠. 항상 클릭하면 이렇게 기울여서 밑에도 볼 수 있고 옆도 볼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만든 형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볼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일단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휠 클릭을 그냥 한다면 이렇게 각도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이랑 이어서 보면 펜은 Shift 휠 클릭 그리고 오rbit은 휠 클릭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모형을 확인하고 위치를 움직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만들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때 항상 필요하니까 이걸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 디폴트 값은 셀렉트 도구, 선택 도구로 스페이스로 돌아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지정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선택 도구, 그 다음 쉬프트 휠 클릭, 펜 도구, 그 다음 휠 클릭, 올빗 도구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형태 아니면 새로 만들어낸 형태에 대해서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간에서 이제 노는 법을 알았으니까 만드는 법도 알아야겠죠? 이제 만드는 법은 라인 기능이 가장 기초적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으로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스케치업은 선을 그려서 면을 만들고 그 면이 곧 하나의 도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르기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라인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점을 찍고 직사각형을 그릴 거면은 90도가 딱 맞아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런 축에 맞게 그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러면 이 축에 맞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빨갛게, X축에 맞게 되면 빨갛게 돼요. 그리고 초록색에 맞추면 초록색, 파란색에 맞추면 파란색.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파란색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당장에 봤을 때 이게 입체로 된 건가를 잘 모를 수 있죠? 이거를 좀 전에 했던 올빅 도구로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릴 때도 감을 잡게 하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축에 맞춰서 색깔을 맞춰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딜리트를 이용해서 백스페이스 안 먹혀요. 딜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이제 X축과 Y축에 맞게 평면에 직사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길이를 중요하지 않고요. X축에 처음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 그다음 여기에서 별다른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어서 그리게 됩니다. 그럼 초록색이 평행하게 하나. 그다음에 X축이 평행하게 하되 이제 직사각형이 돼야 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점을 자동으로 잡아줘요. 이게 스냅 기능입니다. 이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평행하게 만든 위치가 맞는 점을 찍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마지막을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면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것이 잘 만들어졌는지 밑으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카메라에서 패러렐 프로젝션을 했기 때문에 이건 평행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저희가 틀어서 이렇게 찌그러져 보인다 해도 이건 평행하게 잘 만들어진 친구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라인 기능, L키를 이용해서 만든 이 라인 기능으로 만든 면이 완성이 됐고 이게 선을 내게 이었는데 안이 가득 차게 됐어요. 물론 이 면만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면 선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면을 만드는 것이 기존의 선이 닫힌 선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좀 전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덜 그리면 안 생겨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그리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입체로 만드는 것까지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라인 키는 L키나 왼쪽 이 라인 키를 눌려서 위로도 뻗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하면 수직이겠죠? 그다음 이렇게 평행하게 하다가 점이 걸리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직각되는 면도 만든 거예요, 저희가. 자, 여기서 더 이어서 해볼게요. 쭉쭉 그냥 좀 전에 만약 옷스냅이 안 되면 입고 싶은 점에 한번 갔다가 한번 이렇게 맞춰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직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잘 안 된다 싶으면 올빗 기능이나 펜 기능을 이용해서 각도로 돌려가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점이랑 이렇게 이어진다고 뜨죠? 아, 이건 잘못됐네요. 이럴 때는 각도를 바꿔서 다시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돌리면서 내가 잘 그리고 있는지 나 맞는 선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만약 안 된다 싶으면은 각도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계속 저게 잡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뻗고 여기서 뻗으면 직유면체가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렸던 선에 맞춰서 다 면이 가득 찼죠? 이제 닫힌 박스가 됐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박스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만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라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 본 거고, 자, 컨트롤 Z 키를 이용하면 뒤로 가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평면으로도 처음에 그리고 평면을 입체의 각도에 맞게 그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면을 그린 거를 돌출시켜 봅시다. 푸시 혹은 풀 도구입니다. P를 눌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면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형태로 여기 있네요. 네, 푸시 풀 도구를 눌려서 이 면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위로 쭉 올리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돌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길이를 얼만큼 돌출시킬 거냐를 봤을 때 이제 잠시 이거 ESC로 풀게요. 자, 오른쪽 밑을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시나요? 시계에 있는 오른쪽 밑에 위에 디스턴스라고 돼 있는 데가 있죠. 자, 저희 동그라미 쳐놓은 채로 다시 풀 푸시 도구를 해볼게요. 자, 면을 지정하고 올립니다.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를 따라서 숫자가 자유롭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몇 밀리미터를 움직일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처음에 설정할 때 밀리미터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이제 마일로 나온다거나 막 피트로 나온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고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 박스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이렇게 돌출 도구를 할 때 마우스 방향만 정해줍시다. 위로 방향을 정해준 채로 마우스에 손을 뗀 다음에 나는 3000mm만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3000을 치면은 오른쪽에 노란색이 되면서 기입되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엔터를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3000mm만큼 돌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보다 좀 더 쉽게 박스를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전에 닫힌 평면으로 한 번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이 안 생기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워주거나 해도 똑같이 변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 키 혹은 지우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싹 지워줍시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돌출한 거에서 이제 내가 3000mm를 잘 돌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줄자가 필요하겠죠? 줄자를 눌리거나 테이프 메저먼트 T를 누르면 돼요. 테이프라서. T를 눌려서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해보면 3000mm인 거 보이죠? 네, ESC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스페이스로 선택 도구.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박스를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되었는데 만약에 밀리미터가 안 돼 있다면 이거를 다르게 조정을 해야겠죠. 자, 이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시만요. 이것에 대해서는 네, 모델 인포 맞네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윈도우 키에 가서 모델 인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모델 인포로 들어가서 아니면은 그 모형 상세 이런 걸로 돼 있겠죠. 정보 상세 이런 걸로 들어가서 여기 유닛 아니면 단위로 들어오세요. 단위로 들어와서 여기 포맷에서 데미컬로 들어옵니다. 여기 아키텍처 하면 인치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 데미컬로 들어와서 그다음 여기서 밀리미터를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소수점수 쓰는 경우도 고려해서 이제 여기 프리시전에서 0.00mm를 지정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밀리미터 단위에서 더 내려가기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0mm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은 이제 이제 라인키 같은 걸로 쭉 그어보세요. 라인키도 똑같이 오른쪽 밑에 길이가 나오는 거 보이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밀리미터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가자면 처음에 이제 화면을 움직이고 그다음 화면 각도도 바꿔보고 그다음 선택 도구도 되어보고 그다음 여기서 라인 키를 이용해서 L키나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그어서 평면도 만들고 평면을 이어서 그림으로써 이제 도형도 만들어 봤고 아니면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출하는 것도 해보았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서 모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조작할 줄만 알면은 이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기능이자 개념인데, 자,
좀 전에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찰흙 같다고. 그래서 찰흙처럼 이게 달라붙기도 하고 띄어지기도 합니다. 자, 가장 이해하기 쉽게 볼게요. 자, 선택 도구에 대해서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가장 이해가 될 만한 거겠죠? 클릭을 하면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선택한 게 제가 선 하나를 클릭할 수도 있고 면 하나를 클릭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면을 이동하고 싶어. 아니면 선을 이동하고 싶어 하면 지정하고 이동키를 하면 되겠죠. 이동 도구 아니면 M을 눌려서 이동을 해봅시다. 그럼 기준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선을 이동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 선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이 육면체에서 독특한 형태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다르게 면만 지정해서 난 이 면만 움직여서 높이를 조절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휘어지는 거에서 좀 전처럼 이제 Z축에 맞춰서 움직이면 이렇게 그대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붙여서 이제 여기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시프트 옆에 있는 방향키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리면 고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Z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고정도 되고요. X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고정도 되고 Y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지정하고 그다음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면은 결국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게 이 차르기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박스를 만들었는데 만약 이 옆에 새로운 박스가 달라붙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스랑 그 박스랑 개별로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다른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선택 도구의 다른 기능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해봅시다. 만약 사람이 거슬리면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없애주세요.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전체를 지정해 봅시다. 그다음 우클릭을 하면 여기 메이크 그룹이 있어요. 메이크 그룹을 하면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위에 라인으로 그려도 얘는 하나의 그룹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정된 게 그룹의 형태고 이 선은 지정이 안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라인 키를 이용해서 그냥 박스를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박스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 박스에 면을 클릭하면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죠? 여기서 푸시풀까지 해봅시다. 더 가서.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얘랑 원래 차르기면 달라붙어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해볼게요. 완전 별도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완전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그룹이 아니었다면 아니면 여기서 그룹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그룹이 터집니다. 그럼 이렇게 터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달라붙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다 지정이 돼버리죠.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더블 클릭과 세 번 클릭하는 것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일단은 좀 전처럼 선을 클릭해 봅시다. 선을 클릭하면 하나가 지정되겠죠. 근데 선을 두 번 클릭해 봅시다. 다시 선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은 위에랑 아래에 빗금이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이 지정된 거예요. 이 선과 마주하고 있는 면들이 지정된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면을 지정해 봅시다. 면을 한번 클릭하면 면만 되죠. 면을 더블 클릭해 봅시다. 면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선들이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서 접해 있는 요소들을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 클릭을 하면은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드를 한 상태에서 세 번 클릭을 하면 위에 있는 직육면체와 밑에 있는 직육면체가 다 지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부분을 세 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있는 선을 세 번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붙어 있는 이 사각형까지 다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찰흙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번 클릭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를 통해서 우리가 익스플로드 전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좀 전의 상황이면 여기가 그룹으로 돼 있겠죠? 이게 그룹으로 돼 있고 위는 그룹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친구의 선을 세 번 클릭해 봅시다. 자, 다시. 자, 세 번 클릭을 했어요. 근데 위에는 파란색이 됐고 밑에는 파란색이 되지 않았죠?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얘와 얘는 다른 개체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동을 하면 결국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익스플로드를 한 상태에서 세 번 클릭을 해서 이동 키를 한다면 다 같이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룹을 잘 이용하고 잘 조절한다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달라붙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쪼개어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해두고 조절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단축키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단축키만 잘 익힌다면은 충분히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방향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방향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축을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의 수치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Z축으로도 Y축으로도 이렇게 방향키를 눌림으로써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풀고 싶다면 눌렸다 방향키를 한 번 더 눌려야 풀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를 그리고 원하는 형태를 들어 올리고 그다음 원하는 형태의 도형을 그룹으로 묶고 다시 풀어주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기초예요. 이게 기초고 여기서 다른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차차 보는 것이죠.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이제 충분히 다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자, 잠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단축키를 제가 조금 전에 한 번 더 알려드렸어요. 이제 단축키에 직접 등록돼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쓰는 것들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이크 그룹. 일정한 형태가 있으면 뭐 평면도 상관없어요. 평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평면이 아닌 상태인 거죠. 이렇게 막 그리면 평면이 형성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게 하면 평면이겠죠, 이건. 자, 이런 평면을 우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이렇게도 알 수 있고 메이크 그룹 한 상태에서도 조작은 가능해요. 메이크 그룹한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선과 나머지 오브젝트가 투명해져요. 예시를 위해서 그냥 사각형 옆에 같이 그려놔 볼게요. 풀푸시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룹을 해놨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회색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개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이고 이 안에서 조작이 가능해요. 그럼 이 안에서 풀푸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다시 그룹으로 그대로 묶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조작해도 편할 수 있습니다. 아, 옆에 떠 있는 거를 신경 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플로드와 메이크 그룹까지 많이 쓴다는 거를 개념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연장선으로 이걸 이동키로 끌고 와서 위에 붙이면 하나의 개체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는 완전히 기초, 이 공간에서 노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기능, 펜, 쉬프트, 휠 클릭, 혹은 이제 이 손 모양을 이용해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올빗 기능, 혹은 그냥 휠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각도도 조절한다고 했죠. 그리고 스페이스를 통해서 선택 도구,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거나 클릭으로 선택하는 선택 도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린 도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걸 지정하고 어떤 걸 더블 클릭 아니면 세 번 클릭을 통해서 지정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이동 도구라던가
풀푸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작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뭐 선택 영역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선택 영역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드래그하면은 내가 새로 지정하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것만 눌리면 이 면만 지정되고 근데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hift와 컨트롤입니다. Shift와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면을 선택하는 선택 영역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 면만 빼고 선만 선택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Shift를 꾹 눌린 상태에서 이 선택 영역에 마우스 커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눌리면은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을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만 지정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만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무브 키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선만 지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차르게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선만 지정했다 해서 면이 빠져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스페이스로 선택 기능 와서 Shift 눌린 상태로 이 선을 빼봅시다. 하나만. 검은색이 됐죠? 이 상태로 이동키를 눌려봅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선택해서 한 개 더 뺄게요. 여기서 이동키를 했을 때 이것이 선택을 안 한 것들과 한 것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선 두 개를 지정했으니까 선 두 개에 접하지 않은 이 점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개수나 선택하는 것들의 차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컨트롤은 이제 시프트의 하위 영역처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시프트는 이제 추가하는 기능이었죠. 추가도 되고 뺄 수도 있는 기능이었는데 컨트롤은 뺄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프트로 만약 빠져 있다. 컨트롤러는 추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 영역에서는 시프트가 좀 더 짱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 다른 기능들도 좀 더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풀푸시도 이용해 봤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박스로 된 건물만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벽을 만들어 봐야겠죠. 벽을 만드는 기능으로서 오프셋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원 두 개의 화살표 있는 기능 왼쪽 라지 툴 세트에서 여기 있죠. 이걸 눌리고 선을 한번 면을 지정해 보도록 합시다. 면을 지정한 다음에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벽을 만들 거니? 라고 물어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외벽에 뭐 평소 제시되는 두께인 300을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 겁니다. 라고 마우스를 안에 두고 그 다음에 300. 오른쪽 밑에 노란색이 되면서 300 떠지는 게 보이죠? 이 상태로 스페이스 해봐요. 그러면은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선이 생긴 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차르기라는 말에 돌아와 봐야 돼요. 차르기라면 내가 사각형 그린 거 위에 이렇게 칼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안의 면과 밖의 면이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거를 지우면은 이렇게 바깥선에 의해서 바깥선과 안선에 의해서 생기는 면만 남아있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면만 만약에 우리가 푸시풀 도구로 돌출시킨다면은 이게 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쭈르르 올리면은 벽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데 이 선 네 개가 있죠. 이 선 네 개가 있는데 닫힌 선이긴 한 거잖아요. 이 선 네 개가 있음으로써 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나는 밑에는 이렇게 뚫리게 하고 싶은데 위는 안 뚫리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깔짝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닫힌 선이라는 거 인식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도 닫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선을 이용해서 바로 면도 만들고 지금 벽체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천장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부직풀에서 살짝 내리고 여기 바닥도 이제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박스의 형태에서 이제 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 상태로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푸시풀 도구 차르게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창문을 또 뚫을 수 있겠죠. 자, 창문이라고 했으면은 여기 구멍이 날 거잖아요. 그럼 좀 전처럼 우리가 선만 그려준다면 이 면에서 구멍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자, 주석으로 다시 와볼게요. 우리가 두께가 여기 있잖아요. 두께가 이만큼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선을 그리고 안에도 선을 그려야 이제 양쪽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길은 라인도 있지만 이제 라인 바로 밑에 있는 건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원, 그 다음에 뭐 다각형, 그 다음에 이제 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각형을 지정해 볼게요. R키를 눌려도 됩니다. 그럼 사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을 빵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만약에 이게 그냥 하나의 면이고 두께가 없다면 이것만 치우면 뚫리겠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는 뚫렸는데 여기는 면을 뚫렸어요. 한번 클릭으로 봅시다. 뚫린 게 보이죠? 그러나 여기 안쪽은 안 뚫린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창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와봅시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창을 뚫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봅시다.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이 창의 면을 선택해 봅시다. 다시. 만약에 푸시풀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기 좀 어려우면은 선택 도구를 먼저 면을 선택한 다음에 푸시풀로 해서 바로 클릭하면 당기기 쉬워요. 이렇게 당겼을 때 이제 밀어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 넣는다면 이 두께만큼을 빼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안쪽도 보이고 창틀처럼 안에 두께도 생기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푸시풀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창을 이렇게 빵 뚫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모형을 만듦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둘 다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상태로 돌아볼게요. 선에 텔만 있는 상태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벽을 들어올 때부터 창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려서 여기는 창이 들어갈 거야 라고 지정을 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그리느냐? 자,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도면을 이후에 따라 그리는 작업도 따로 한번 녹화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창문의 부분을 이렇게 따로 구간을 그리게 됩니다. 더 디테일한 도면에서는 더 다양한 도면을 그리게 되죠. 네,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창문이나 아니면 문 같은 거를 도면으로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이 선을 그려놓고 그다음 들어 올리는 게 좀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창문의 부분을 미리 그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푸시풀 도구로 가볼게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위로 쭉 들어 올리면 얘만 들어 올려지겠죠? 지금 좀 전과 달리 파란색으로 됐는데 이거는 지금 미리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면이 지금 뒤집어졌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렸을 때 하얀색이 앞면, 파란색이 뒷면이거든요. 여기서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리버스 페이스를 이용하면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풀푸시 도구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좀 전처럼 이렇게 그 지정된 면만 올라오겠죠? 다시 봅시다. 자, 면을 지정해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럼 D 중에서 이것만 선택을 해서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올렸죠.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올려서 창문을 바로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 봅시다. 푸시풀 도구로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숫자를 쳐서 지금은 숫자 없이 해보겠습니다. 그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끌어올려진 상태가 됐죠. 여기서 푸시풀 도구로 다시 이면을 끌어올리면 이걸 그대로 마저 올리는 게 되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봅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컨트롤 키를 눌려서 움직여 보면은 전에 있던 선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새로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면은 그대로 두고 새로 돌출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프트는 따로 기능이 없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끄면은 다시 이 면에서 마주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래 선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죠. 컨트롤 키를 눌려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아래 선은 고정된 채로 위로 돌출되는 걸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창으로 뚫고 싶은 만큼 또 올립시다. 이번에 숫자 쳐볼게요. 나는 2000 정도의 높이의 창을 뚫고 싶어.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똑같이 컨트롤 키 눌린 상태의 이 형태. 자, 마우스 커서에 플러스가 생긴 거 보이죠? 컨트롤 눌리면 꺼지고, 눌리면 켜지고. 이렇게 된 상태로 다시 와봅시다. 다시 이 면을 눌려요. 다시 이제 스페이스 키로 이 면을 지정하고 풀푸시, 그 다음에 컨트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올려봅시다. 올릴 때 이렇게 스냅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도 가능해요. 컨트롤 안 했네요. 면, 푸시 풀, 그 다음 컨트롤, 그 다음 끌어올려서 이렇게 맞추기. 그러면은 세 구간으로 나눠진 면이죠. 그러면은 차르기를 했으니까 구간돼 있으니까 가운데 면만 뚫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 뚫고 뒤로 보니까 돌출한 거잖아요. 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서 이것도 지우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뚫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우개 이레이즈 이 키를 이용해서 이 선만 싹싹 지워줍시다. 싹싹 이렇게 지우고 위에 선도 예를 들어서 지우고 뭐 밑에도 뭐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싹싹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뚫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이 없거나 뒤집어져 있으면 뒤집으면 되겠죠. 이거는 도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정량화된 수치와 높이를 가지고 그릴 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도면을 이제 창문을 그려내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컨트롤 키의 추가적인 기능이 이제 돌출에도 있고 그 선택 영역에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묶어봅시다. 한번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체를 선택해서 이제 메이크로 묶어볼게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면 당연히 이동키, M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죠. M키나 이동키를 이용해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이거를 방향키를 통해서 X축, Y축, Z축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 두고 싶은데 아니면 X축을 두고 싶은데 내가 이동이 아니라 복사를 하고 싶어. 우리가 평소에 복사로 가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똑 둘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동키를 눌리고 그 다음에 이동키에서 이 물체 객체를 언제나 객체를 지정하기 전이나 후나 이제 기준점을 잡기 전이나 후나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좀 전에 푸시풀처럼 플러스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기존 걸 남겨두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방향키 얘기했죠. X축, Y축, Z축 등을 이용해서 복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이동키를 이용해서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내가 복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더 싹싹싹 옮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여기서 움직일 때 수치를 정량화해서 나는 3만 밀리미터로 옮기고 싶어 할 때 또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복사 기능을 무브 키에서 컨트롤 눌려서 가능합니다. 뭐 손쉬운 방법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더 이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능들을 또 툴을 더 훑어보는 방법으로 이 스케일 기능이 있어요. 좀 전에 원 두 개의 화살표였죠. 이번에 사각형 두 개 화살표, 이 스케일 기능 혹은 S를 눌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스케일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느리고 줄이고 할 때 좀 전에 지정하는 거를 처음에 배웠잖아요. 차르기라고. 그래서 내가 이 면만 움직이고 싶어 해서 이 그룹 안에서 들어와서 이동키를 해서 당겨 봅시다. 그럼 이것만 늘어나져요. 이렇게도 되고. 근데 뒤틀리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스케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지정을 해서 움직이고 조작함으로써 같은 스케일의 사이즈를 느리고 줄이기는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 스케일 기능이에요. 자, 스케일 기능을 한번 다시 켜봅시다. 오브젝트를 지정하거나 드래그해서 골라주거나 뭐 그룹을 지정해주고 S 혹은 스케일을 눌리면 이렇게 점이 나와요. 마치 모션 캡처하는 모습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양한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느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점에 따라서 기준점이 바뀌어요. 자, 마우스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맞은편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하겠대요. 이렇게 하면 대각선에 있는 맞은편 점을 하겠대요. 이렇게 하면 맞은편 꼭지점에 있는 점을 지정하겠다고 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정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꼭지점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X축, Y축, Z축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겠다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꼭지점을 하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스케일에 그대로 맞춰서 느릴 수 있는 거죠. 마치 축적을 느리고 줄이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옆으로 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만 스케일을 맞춰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의 위치에 따라서 느리는 스케일이나 이런 방향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컨트롤 시프트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골라봅시다. 여기를 골라서 좌우로 늘어나는데 나는 중심을 중점으로 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그럼 빨간 점이 이동을 했죠. 처음에는 저 왼쪽 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늘어났는데 가운데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 꼭지점도 다시 골라볼게요. 이러면 XYZ축으로 다 됐었죠? 여기서 컨트롤 눌린 채로 해봅시다. 그럼 가운데로 점이 돼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기능을 눌리고 Shift를 눌려볼게요. 방금은 컨트롤로 했었고 Shift를 눌리면 뭔가 달라졌어요. 좀 전에 꼭지점을 눌렸을 때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Shift는 어디 점을 눌려서든 스케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했을 때 아무 점이나 찍고 그냥 Shift를 해도 이렇게 스케일 지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스케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늘리는 기능도 Shift를 눌리면 스케일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컨트롤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위로 눌려서 나는 이렇게 느리는 게 아니라 스케일 맞춰서 하고 싶어. 근데 밑에 있는 점이라냐? 이 가운데 점으로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컨트롤과 시프트를 둘 다 눌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스케일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컨트롤 시프트의 기능들을 알았으니까 복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추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컨트롤과 시프트를 통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응용해 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마지막 단계로 이제 저희가 계단을 만들어 볼게요. 건물에 있어서 계단은 정말 항상 있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 층과 층을 넘나드는 소재이면서도 상자가 반복되는 형태로 보이지 않나요? 자, 주석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상상하는 계단은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가고 사이에 계단 참이 있고 또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는 게 우리가 아는 흔한 이제 흔한 계단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그재그하는 형태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제 지그재그하는 이 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입체적이고 우리가 발을 밟으려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최소한 있어야겠죠. 그럼 이 직육면체가 계속 반복 또 반복이 되어야 이제 계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응용한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우리가 L키의 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렉탱글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 R키 사각형 이걸 눌려서 한쪽 점을 찍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유롭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수치를 한번 정해봅시다. 가로는 1500, 이제 세로는 150, 아니다. 죄송합니다. 가로는 1500, 세로는 300, 그 다음 높이는 150의 것을 만들어 봅시다. 주석을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육면체. 계단에서 흔히 쓰는 여기 길이 1500. 그 다음에 여기 길이 300.
그 다음에 위로의 높이 150. 이거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시작해 볼게요. 렉탱글을 이용해서 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면 수치를 잘 모르죠. 이제 오른쪽 밑에 있던 박스 이용하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두 개의 방향을 그리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치면은 다른 한쪽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로 그 다음 세로입니다. 지금 디멘션에도 보면은 가로 수치, 세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자 해볼게요. 3000 콤마 스페이스 죄송합니다. 다시 지우고 1500 콤마 띄우고 300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오죠.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500, 300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50이라 했죠. 그럼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지정하고 위로 마우스를 올려둔 채로 150을 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칸이 됩니다. 하나의 계단 칸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계속 쌓아 올린다면 계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거니까 이게 괜히 차르게 달라붙거나 하면 안 되겠죠? 우클릭, 세 번 클릭을 이용해서 다 지정하거나 드래그를 이용해서 지정하고 우클릭, 메이크 그룹. 그래서 하나의 소스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의 형태로. 자, 그 다음 이걸 반복시켜 보도록 하죠. 이걸 지정. 그 다음에 M키, 그 다음에 꼭지점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전에 게 남아있고 세 개 생겨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이렇게 드래그 갖다 대서 클릭하면 이렇게 한 개가 더 생겼죠. 그럼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컨트롤해서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렇게 쌓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똑같이 컨트롤 눌리기 이동 도구로 복사를 해서 갖다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조작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 숫자로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의 위쪽 숫자 8번 Shift 하면은 곱하기 별표 키 되죠. 예, 곱하기니까 곱하기 그다음 10이라고 치면은 오른쪽 밑에 디스턴스에 저 박스에 10이라고 떠 있는 거 보이나요? 곱하기 10. 그럼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같은 행동을 10번 반복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에 하나에서 복사했던 행동을 10번 반복했기 때문에 한 개 플러스 10개의 형태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쉽게 계단의 한쪽을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계단도 만들어야겠죠. 이거를 한 번 더 그룹을 해볼게요. 메이크 그룹. 그러면 그룹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크게 하나가 그룹이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걸 또 하나를 클릭하면 이것도 그룹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클릭을 하면 이 안에 그룹까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그룹을 양파처럼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거 크게 그룹을 지정했으니까, 그 다음 이거를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 이동키 말고 회전키를 이용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혹은 Q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동키 옆에 있는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처음 써보니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내가 돌리고 싶은 중심점을 정해요. 이때 이렇게 마우스를 까딱까딱 하면은 방향이 정해져요. 어떤 축으로 움직일 거냐, 어떤 평면으로 움직일 거냐입니다.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방향키를 눌려서도 가능하고 이 점을 꾹 눌린 채로 드래그를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색깔에 맞춰서 평면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잡을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가 나와요. 어디를 손잡이로 해서 돌릴 것이냐. 그러면 이쪽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쭉 하면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오른쪽 밑에 앵글에다가 180도 이렇게 치면 180도 돌아가져요.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클릭, 손잡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복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180을 해서 180도를 만들어 줍시다. 그럼 두 개의 객체가 됐죠?
그다음 이거를 이동키로 해서 쭉 끌어당기면서 여기 두면은 계단이 하나 완성이 된 거죠. 실제 계단이 되려면 여기에 발판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러면 발판까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R키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하고 그다음 이렇게 여기 점을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돼야 여기에 맞는 평행선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편하게 클릭할게요. 이렇게 클릭해 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두께도 있어야 하니까 풀푸시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객체 하나, 객체 두 개, 이것 객체 세 개, 세 번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줍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계단 형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전체로도 또 메이크 그룹을 하면은 하나의 계단 객체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는 이동키, 그 다음 로테이트 회전키, 그 다음에 이동과 로테이트에서 컨트롤 키를 이용한 복사,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숫자를 기입하는 박스, 오른쪽 밑에 있는 박스에다가 곱하기 10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것까지 이용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형태로 하나 조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에서 곱하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숫자를 행동을 하고 그 다음 숫자를 곱하기나 나누기를 이용해서 하면은 다중으로 반복하거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방금 계단을 이용했고요.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당연히 회전키도 똑같이 그렇게 숫자를 기입해서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회전키를 이용해서 무언가 하나 만들어 봅시다. C를 누르면 서클입니다. 서클 키 여기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원을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봅시다. 그 다음 이 원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이 원을 지정을 하고요. Q, 로테이트 키를 해서 근처의 바깥에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손잡이를 해서 돌려봅시다. 그러면 저 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하면 복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원하는 각도로 한번 해봅시다. 원하는 각도로 저는 270도 하고 싶네요. 270도.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마우스를 주었던 방향으로부터 270도를 돈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쭉 돌려서 270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270도 안에 한 좀 잘게 쪼개고 싶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잘게 쪼개고 싶어서 이렇게 돌려서 270도를 했는데 이 안에 아, 죄송합니다. 실수를 하네요. 이렇게 돌려서 컨트롤 키 270도. 컨트롤 키의 반복을 복사를 이용하고 싶으면 꼭 컨트롤 눌려서 기존 오브젝트가 남아있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가 됐고, 그 다음에 슬래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채로 슬래시 한 1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12 하면은 이 안에 12의 그 분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째. 내가 첫 번째로 270도를 줬던 게 12번째로 들어가도록 사이가 잘게 쪼개어진 것이 이제 분할 복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겠죠. 이렇게 오묘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전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그 기준점 잡고 손잡이 잡고 컨트롤 눌려서 반복한 다음에 75도 한 다음에 이 75도 안에 나는 세 개를 넣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총 이렇게 75도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고 세 개가 만들어진 형태로도 분할 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중 반복, 다중 분할 복사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제 페인트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만든 것들을 페인트 도구를 이용해서 페인트 버켓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의 색깔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재질은 오른쪽에 있는 메테리얼 창에서 이렇게 휠을 굴려서 색깔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스팔트 이렇게 아스팔트 재질 아니면 여기서 메탈 재질 이렇게 메탈을 정하면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좀 전에 오른쪽에 원에는 우리가 그룹을 안 매겼잖아요. 안 매겼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지정하는 것만 이렇게 칠해져요.
그래서 선은 그대로 있는데 면은 메탈로 칠해진 모습. 이렇게 선택 도구로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준 다음에 페인트 버켓으로 칠하면 이 전체가 다 칠해진 모습. 그다음 만약에 그룹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룹을 총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계단 이렇게 둘, 이 안에 셋.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에 메탈을 입히고 싶다. 그럼 그 그룹에 지정을 하면 그룹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그룹 전체에 이 러스티드 메탈을 깔고 싶다. 이 그룹으로 해놨잖아요.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돼요. 물론 이건 안에 들어가서 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해줘야겠죠. 만약에 그룹이 되어 있다면 한 번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지정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러스티드 메탈을 이제 페인트 버켓으로 탁 칠하면 같이 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질도 입혀보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여러 형태, 여러 가지 조형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다음으로 진행할 실습이라던가 빌라 사원 만들기, 땅 대지 만들기 등등의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형태 또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축물, 원하는 조형,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더 상상력을 펼치는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주차와 2주차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었는데 한 번에 다 듣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다들 따라와 줘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